자, 이번에는요, 이메일로 보내주신 조금 긴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뭐, 개발 지역, 이런 부분들,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디. 그리고 홍선혜님. 아이고, 저까지 또 불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MBTI 검사를 하면 항상 ISFP가 나오는 전형적인 소심남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지금껏 마음만 먹었지 제대로 해본 적 없고요. 올 초부터는 용산에 투자를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소심해서 결정을 몇 번 미뤘더니 그새 가격이 마구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수생, 삼수생의 심정으로 반드시 제게 맞는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내도 적극 동의를 해준 덕에 현재 약 3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용산권 투자를 고려 중입니다. 저 드넓은 용산에 저희 부부를 위한 매물은 어디쯤 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보내주셨는데, 소심남이라고 본인을 표현해 주셨어요. ISFP. 부디 MBTI 뭐예요? 혹시 검사해봤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들어. 아,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평생 처음 듣는 얘기. 진짜로? 네. 성격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성격 테스트. 성격을 말하는 건데, ISFP잖아요. 이렇게 네 글자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 이제 검사하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I잖아요. 이 I가 있고 E가 나오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E는 외향. 좀 외향적인 거야. 밖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타입. I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은 이제 나쁘게 말하면 소심한 거고 좋게 말하면 본인이 내향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신 타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I예요. I. 이건 뭐라 그랬어요? 내향적으로 약간 조금 더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 많고 뭐 이런 타입인데 이거 검사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유행인데 이거 안 해보셨구나.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비용 없어요. 무료 검사도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비용 드는 것도 있는데 무료 검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ISFP 소심남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근데 소심하신 분이라기보다 저는 ISFP 찾아봤는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성인 군자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중하신 타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하시다 보니까 좀 놓치셨나 봐요. 기회를 많이. 그래서 놓친 사이에 용산 집값이 뭐 워낙 많이 올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신 거거든요. 3억 원 어떨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용산 세미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 용산은 예전 뭐 10년도 넘게 용산 계속 용산은 용이 사는 산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용산의 포인트는 국제업무지구잖아요. 맞아요. 이 밑쪽에 가면은 국제업무지구 있는데 이 국제업무지구가 용산에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니까 호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리고 여기 뭐 서울역에서 이 용산역까지 이제 뭐 철도를 전부 다 지하하고 지상을 공원화하고 뭐 상업시설들도 넣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참 지금 보면은요 용산은 이제 다 바뀐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용산은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이 개발이 안 될 것 같은 지역도 지금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용산은 개발 안 되는 지역이 없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후암동을 일단 한번 보자고요. 후암동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서울역이고 이쪽이 서울역에 가장 가까운 입지는 좋은 곳인데 이쪽을 동쪽 후암동이라고 하고 이쪽을 서쪽 후암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서쪽 후암동은 옛날에 특별계획구역 즉 이걸 줄여서 요즘은 특계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계구역. 예, 특계구역이라고 특별계획구역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일단 2000년도 중반부터 이미 지정이 돼서 여태까지 개발은 안 되고 있지만 지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단독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오래된 빌라들 있고. 이 동쪽은 여기는 사실은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개발이 안 돼, 여기는. 그래서 이쪽은
이쪽은 왜 개발이 안 되냐면은 바로 여기 남산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 남산에 이 신고 제한? 예, 남산이 있기 때문에 네. 고도 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7층 이상을 못 짓는 곳이에요. 이 동쪽은. 그래서 이쪽은 전혀 개발하고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고요. 서쪽 오암동도 사실은 개발 계획은 이미 특별 계획으로 잡혀 있었지만 개발이 안 되고 있었던 이유는 여기도 역시 남산의 영향을 받거든요. 고도 제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원래는 12층 이상 못 짓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서쪽도 지금 뭐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고 이쪽도 지금 뭐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막 해요. 지금 재개발 쪽으로 추진하겠다. 동의설마 걷는다는 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한 20년 동안 이쪽은 개발이 안 된다. 남산 고도 제한을 풀기 전에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쪽이 만약에 고도 제한이 풀려서 이쪽이 개발이 된다면 사실 용산은 전체가 개발이 안 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용산에 우리가 투자처를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 동쪽 호암동은 어쨌든 층고를 풀어주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35층 이렇게 질 수 있게끔 할까요? 그건 절대 안 되겠죠. 풀어주더라도 이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못 짓는다는 거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보면은 이쪽 라인이 여기가 용산이잖아요. 네. 그럼 이쪽 서계동은 여기는 지금 재개발 하려고 전부 동의서가 얻고 있다고 해요. 이쪽 동의서가 얻고 있고, 이쪽도 동의서가 얻고 있고, 그리고 뭐 이쪽 효창동을 주변으로 해서 이쪽 원효로 일가 쪽은 이미 신석통합계획으로 구역 지정이 지금 그런 되는 상태고, 그리고 효창공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쪽 라인도 재개발 추진 중이고, 지금 다들 지금 재개발 추진해요. 지금 이쪽도 청파 1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 추진 중이고, 네. 지금 다 추진하거든요. 이쪽은 신속통합계획으로 또 청파 진행하고 있고, 전부 다 지금 재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데는 투자금이 너무너무 비싸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3억까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여기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청파동 3가고, 이쪽이 2가거든요. 이쪽이 2가. 여기가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상가는 아직까지 2가, 3가 이쪽은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상가는 이 하숙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임대 수요를 받는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이쪽은 좀 개발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쪽 2가 쪽이 지금 이쪽 라인으로 뭔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빈 땅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재개발에 안 들어가 있는 지역 있죠? 재개발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는 지역. 거기에 무조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동영상에도 제가 강의를, 우리 방송을 할 때, 신축 빌라를 사야 될지, 구축 빌라를 사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동영상도 올려놨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되도록이면은, 신축을 구입을 하라고 전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축을 구입을 해야, 임대사업자도 낼 수 있고요. 물론, 임대사업자 내게 되면은 또 혜택이 있죠.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취득세가 85%가 감면이 돼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취득세 8%, 12%니까 2주택이면 8%, 3주택 12%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80% 감면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금 이 조달 계획서를 또 안 내도 되거든요. 안 내도 돼. 그 기준이 얼마냐면은 6억이에요. 6억. 즉 매매가가 6억이 넘어가지 않는 게 있다. 이건 무조건 구입하면 됩니다. 매매가가 6억이 넘어가지 않는 게 있다. 단 신축 중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혜택을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용산 6억 안 넘어간 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서계 청파동 성파동 쪽에 투자를 잘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용문동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쪽 용문동도 네. 있는데 왜 용문동은 얘기 안 하냐. 용문동은 이쪽에 신축 빌라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용문시장 이쪽 라인으로는. 물론 이쪽에는 지금 용문동 여기 삼각형 부분은 재개발을 지금 뭔가 공공으로라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곳이지만 이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 시장인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안 되고 이 서계청파동이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공약에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계, 청파 이쪽 라인을 한마디로 노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쪽에 지금 이 동호암동이 개발이 된다면 용산 전체는 개발 안 될 데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6억 이하짜리 신축 무조건 사세요. 그거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제 다 6억은 다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항상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잖아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저지르십시오. 이번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용산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용산 투자에 대해서는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에 또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해 보셔도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자세하게 준비해 놓고 계시죠?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걸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 잡아드렸으니까 또 통화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전화 주세요. 용산, 이렇게 큰 방향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 어때요? 저기 어때요? 이러면서 또 한번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도 받아보시고, 비스포크 청소기 행운의 주인공도 함께 돼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도와드렸습니다.